안녕하세요. 웹소설 공학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저는 웹소설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영상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웹소설에 카메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영화라면 카메라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카메라가 인물을 찍고 멀리서 찍었다가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웹소설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글자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말하는 웹소설 속 카메라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웹소설의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가 아닙니다. 먼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카메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웹소설에서 카메라는 독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작가의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게이트 안은 축축한 도끼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인물이 아닙니다. 게이트라는 공간 전체가 보입니다. 독자의 시야가 넓게 펼쳐진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진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보이던 거대한 공간은 사라지고 갑자기 진석의 손가락으로 시선이 좁혀집니다. 독자는 지금 진석의 손가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카메라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 영화에서는 카메라의 거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여기서 영화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얼마나 가까이 또는 멀리 잡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샷의 크기로 나눕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원경은 멀리서 전체를 보여주는 화면이고 근경은 피사체를 가까이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경으로 거대한 전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건물, 주변 지형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화면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진석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떨까요? 눈동자가 떨리는 모습이나 입술이 굳는 모습처럼 작은 변화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런 화면은 인물의 감정이나 세부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데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멀리 보면 상황과 규모가 보이고 가까이 보면 디테일과 감정이 보입니다. 물론 영화의 샷을 극영과 원경 두 가지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웹소설에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론 이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그렇다면 웹소설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웹소설에는 실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무엇을 묘사하느냐에 따라 독자의 시야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던전 입구에는 수십 명의 헌터가 모여 있었다. 이건 전체 상황을 보여줍니다. 원경에 가까운 시선입니다. 그런데 진석은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제 시선이 인물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석의 손끝이 떨렸다. 더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손톱 밑에 박힌 피가 보였다. 이제 거의 극단적인 근접 촬영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장소인데도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 독자가 보는 화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넷째, 카메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메라가 계속 같은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전장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주인공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눈동자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웹소설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던전 안쪽에서 거대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수백 명의 헌터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진석의 손이 멈췄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전체 공간, 사람들, 주인공, 손, 순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카메라를 움직였다는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대상을 바꿨을 뿐입니다. 다섯째, 여기서 웹소설만의 재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시야를 바꿔야 할까요? 긴장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던전하는 조용했다. 이것만으로는 긴장감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점점 좁혀보겠습니다. 던전하는 조용했다. 진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에 땀이 맺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공간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인물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리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독자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장면의 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섯째,
반대로 카메라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가까운 곳만 보여주면 독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카메라를 뒤로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석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뒤에서 포효가 터졌다. 진석이 뒤를 돌아봤다. 그의 뒤로 수백 마리 몬스터가 몰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시야를 넓혀서 전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독자는 아,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장면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결국 중요한 건 주민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문장을 긍경, 원경, 긍경, 원경 이렇게 반복한다고 좋은 웹소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것을 보여주느냐입니다. 긴장감을 높이고 싶다면 시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시켜야 한다면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감정을 강조하고 싶다면 얼굴이나 손 같은 가까운 대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고 싶다면 인물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장면의 정보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여덟 번째, 그래서 글을 쓸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웹소설을 쓸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자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하지? 전체 공간을 봐야 할까? 주인공을 봐야 할까? 얼굴을 봐야 할까? 손을 봐야 할까? 아니면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봐야 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 장면 만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무리로 웹소설에는 실제 카메라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 독자의 머릿속 카메라는 멀어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독자의 머릿속에서 화면이 움직이는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카메라를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멀리 가져가야 하는지 웹소설의 긍정과 원경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 긴장감과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웹소설에서 지금 독자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웹소설 공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